소장님, 이제 그 정의 타령 좀 그만하시지요.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참복이 딱합니다. 그러니 다들 늙은 여우, 늙은 꼰대 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오늘 다 말하게 될 거다. 이 부대가 어떤 짓을 해왔는지. 말하라면 말합니까? 그 서류 몇 장으로 저를 겁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감췄다고 자부하는 계약서. 지금 이 순간 이 건물 안에 있다. 설마 그 장부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오늘 내가 그 진실을 똑똑히 보게 될 테니까. 그 새벽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숨긴 진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순간이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숨겨진 진실이 밝혀집니다. 강원도 화천군 국방부 군납계약심사위원 사무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퇴영 여군 소장 이문주는 오늘도 어김없이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죠. 또 서류만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젊은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저 나이에 뭘 그리 열심히 하시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어차피 서류만 들이다 은퇴하겠지요. 이런 수군거림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이문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펜을 들어 계약서에 빨간 줄을 그어가며 검토를 계속합니다.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소음쯤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큰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국방부에서 긴급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은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서명을 받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빨간 도장으로 긴급이라고 찍힌 두꺼운 봉투, 그리고 극비라는 도장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이문주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봉투를 뜯어봅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복사된 희미한 글씨들이지만 상단에 적힌 제목만큼은 선명했습니다. 1993년 제17보급대대 군납계약 장부 사본. 이문주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중2 시절 목숨을 걸고 추적했던 바로 그 장부였거든요. 덕일 무역과의 불법 계약을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지만 의문이 참고 화제로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렸죠. 당시 이문주는 혼자서 덕일 무역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군납 물품의 품질을 조작하고 가격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을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려던 바로 그날 밤 보급 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그날 밤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문주는 연기 자욱한 창고로 뛰어들어 장부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죠. 겨우 목숨만 건져 나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부의 질책이었습니다. 중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증거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타버렸는데? 결국 사건은 미제로 처리되었고 이문주는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의 분함과 억울함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죠. 왜 이게 지금 다시 나타나지? 혼잣말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서류를 보낸 것이죠. 이문주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검은 가죽 수첩이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1993년 덕일 무역 관련 메모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조사했던 내용들,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중단된 수사 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덕일무역 김덕일 대표 마이너스 전직 군인 출신 제17보급 대대 조중령과의 연결고리 의심 품질 조작된 군복 1만 벌 납품 의혹. 메모를 읽어가며 이문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30년 전 그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삐걱 열리며 동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시죠. 이문주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류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네, 곧 가겠습니다. 동료가 나간 후 이문주는 다시 그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분명히 자신이 기억하는 그 장부가 맞습니다. 덕일무역 대표의 서명, 당시 부대장의 도장, 그리고 수상한 계약 조항들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감사가 아니야. 이문주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이 왜 지금 다시 나타났는지, 누가 이 서류를 보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주의 마음속에는 30년 전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이번에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이문주는 정복깃의 별을 단단히 움켜쥡니다. 소장까지 진급한 지금 30년 전과는 다른 권한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완의 정의를 완성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문주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그 서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이 왜 지금 다시 나타났는지,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켜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저녁을 먹고 샤워를 마친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 화재 현장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연기 자욱한 창고 안에서 장부를 찾아 헤매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이문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17보급 대대로 현장 감사를 가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30년 만에 다시 그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발밑에 뭔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검은색 소포 하나였죠. 택배 스티커도 없고 보낸 사람 정보도 없는 의문의 소포였습니다. 이문주는 조심스럽게 소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포를 뜯어보니 흰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이문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장부 잊어라. 이번엔 관에 누울 줄 알아. 글씨체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편지 아래쪽에 적힌 서명을 보고 이문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덕일무역 전 대표 김덕일의 서명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의 필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수없이 봤던 계약서들에서 본 바로 그 서명이었거든요. 김덕일. 아직 살아있었구나.
이문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건 후 김덕일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갔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이 편지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문주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번엔 관에 누울 줄 알아라는 문장이 특히 섬뜩했죠.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살인 예고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지나다니는 차가 거의 없는 조용한 동네인데 이상했죠.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보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집 앞에서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이문주의 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창문 너머로 이문주와 마주치는 순간 남자는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문주는 급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들이 김덕일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이문주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조용한 아침 풍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이문주는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 그때처럼 겁먹고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당시의 무력한 중의가 아니라 권한과 경험을 갖춘 소장이었으니까요. 이문주는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출근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오늘 제17보급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30년 전 미완의 사건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것이었죠.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이문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김덕일,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보자. 이문주는 집을 나서며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감시자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며 이문주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죠. 제17보급대대로 향하는 길, 이문주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그 사건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 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제17보급대대 정문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는 부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새로 지어진 건물들과 현대식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정문 앞에 서니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문주는 차에서 내려 정복을 단정히 정리하고 부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에는 이미 누군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또 오셨습니까? 냉소적인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사람은 조연수 중령이었습니다. 42세의 나이답지 않게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눈빛에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17보급대대 군납계약 정기감사를 위해 왔습니다. 이문주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조연수 중령은 받아보지도 않고 비웃듯 고개를 저었죠. 서류나 뒤적이며 정의로운 척하는 늙은 여우 심사위원님이시네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이런 모욕짐은 참아낼 수 있었거든요. 정식 공문에 따른 감사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주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심사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조연수 중령은 그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쪼가리로 부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들이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이문주는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았죠.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버릇 아직도 못 버리셨네요. 조연수 중령의 목소리에는 30년 전 사건을 알고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문주는 서류를 다 주워 담고 일어서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모르시겠다고요? 3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부대를 들쑤시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이문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연수 중령이 30년 전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형 트럭 2대가 부대 안쪽 창고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이문주는 본능적으로 그 트럭들을 주시했습니다. 저 트럭들은 뭡니까? 군납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하러 온 겁니다. 소장님께서 굳이 신경 쓰실 일은 아니죠. 조연수 중령은 이문주의 시선을 차단하려는 듯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문주는 이미 트럭 적재함 한 귀퉁이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죠. 군납계약 장부 복사본이라고 적힌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상자였거든요. 저 상자들은 뭡니까? 그런 걸 왜 묻습니까? 일반적인 서류 보관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문주는 확신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30년 전 화재로 사라졌다던 장부들의 복사본이라는 것을 말이죠. 누군가 그 장부들을 몰래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아. 저게 30년 전 잿더미에서 사라진 장부야. 이문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조연수 중령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문주는 다시 공문을 들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연수 중령이 팔을 벌려 길을 막았죠. 오늘은 부대 사정상 감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오시죠. 정식 공문으로 통보한 감사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거부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시면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이문주는 조연수 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거만함과 비열함이 서려 있었죠. 마치 30년 전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령님, 군납계약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늙은 여우가 오늘도 코를 들이밀었네요. 조연수 중령의 말투가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그의 편을 들며 이문주를 애워쌌죠. 소장님,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이문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30년 전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0년 전에 무력한 중위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소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이문주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연수 중령은 승리한 듯 비웃었죠.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문주의 후퇴는 진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후퇴였죠.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한 단서를 얻었거든요. 차에 올라 부대를 떠나며 이문주는 백미러로
조연수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죠. 30년 전처럼 쉽게 물러날 줄 알았나? 이문주는 핸드폰을 꺼내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걸 차례였거든요. 국방부에서 받은 답변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긴급 재감사 승인이 떨어진 것이죠. 이문주는 다시 제17보급 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헌병대 지원 약속까지 받아낸 상태였거든요. 오후 2시 다시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조연수 중령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마 국방부에서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소장님,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령님, 이번에는 긴급 재감사 명령입니다. 거부하시면 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문주는 공문을 조연수 중령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을 수 없었죠. 공문에는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조연수 중령은 공문을 대충 훑어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감사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납계약 관련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본 그 상자들부터 말이죠. 이문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연수 중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무슨 상자 말씀이신지. 어제 트럭으로 들어온 군납계약 장부 복사본 상자들 말입니다. 이문주는 조연수 중령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거든요.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조연수 중령이 말을 망설이는 사이 이문주는 곧장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거든요. 즉시 재고 장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이문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트럭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창고 안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문주가 돌아서며 물었을 때 조연수 중령은 시큰둥하게 비웃었습니다. 늙은 여우가 오늘도 코를 들이밀었네요. 그거 방금 분실됐습니다. 분실이라고요? 이문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연수 중령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던 상자들이 하루 만에 분실될 리 없었거든요. 네, 분실됐습니다. 어쩔 수 없죠. 조연수 중령의 태도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는 듯 했죠. 그렇다면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문주는 창고 모퉁이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조연수 중령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보실 만한 게 없을 겁니다. 감시실로 향하는 길에 이문주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어딘지 불안해 보였거든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시실에 도착해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한 남자가 트럭에서 상자들을 내리고 다시 싣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문주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외부 업체 직원인 것 같은데. 조연수 중령은 시치미를 뗐지만 이문주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30년 전 덕일무역에서 일했던 현장 책임자였거든요. 김덕일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이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부대 기밀 사항입니다. 이문주가 영상 복사를 요청하자 조연수 중령이 급히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문주는 이미 감시 요원에게 복사를 지시한 상태였죠.
감사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때 이문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헌병대에서 지원 병력을 보냈다는 연락이었죠. 조연수 중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중령님, 이제 상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문주는 더 이상 참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정말 모릅니다. 분실된 게 맞습니다. 조연수 중령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이문주는 영상에서 트럭의 번호판까지 확인했죠. 그렇다면 헌병대에서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문주가 무전기를 들어 헌병 호출을 시도하는 순간 조연수 중령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손 놓으시죠. 여긴 제 구역입니다.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연수 중령은 이문주의 무전기를 빼앗아 꺼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하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문주는 당황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과는 상황이 달랐거든요. 이번에는 권한도 있고 지원 병력도 오고 있었으니까요. 소장님,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조연수 중령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주는 물러서지 않았죠. 증거인멸을 방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헌병대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연수 중령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죠. 늙은 여우,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는군요.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이문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차갑고 질긴 분노가 뼈마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숨겨온 걸 이제는 드러내야 해. 이문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0년 전 미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헌병대가 도착했지만 조연수 중령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상자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관련 서류들도 찾을 수 없었죠. 헌병대장조차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이문주는 빈손으로 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관사에 돌아온 이문주는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에 어깨와 목이 뻣뻣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무거웠거든요. 거실 불을 켜자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야? 이문주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가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협박 편지와 비슷한 크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봉투가 더 두꺼웠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군납계약 해지 신청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들이 있었죠.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이문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체포했던 부대원들의 얼굴이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진 위에는 빨간 펜으로 커다란 X자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당시 보급창고 관리병이었던 이상철 일병이었습니다. 덕일무역의 불법 거래에 가담했다가 이문주에게 발각된 인물이죠. 사진 뒷면에는 2010년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당시 부보급관이었던 박민수 중사였습니다. 역시 빨간 X가 그어져 있고 뒷면에는 2015년 심장마비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사진이 똑같았습니다.
30년 전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문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증인들을 제거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이문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의 사진이었거든요. 역시 빨간 X가 그어져 있었고 뒷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아래쪽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늙은 여우, 이번엔 내 목에 저 X를 그어주지. 이문주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봐 왔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 자신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서운 증거였거든요. 그때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문주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여보세요. 소장님, 사진 잘 보셨습니까? 목소리는 30년 전과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김덕일의 목소리였습니다. 냉정하고 잔인한 그 음성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김덕일. 오랜만입니다. 30년 만이네요. 김덕일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았죠. 뭘 원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이번 감사를 중단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돼. 이문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덕일은 비웃었죠. 소장님, 이건 옛날처럼 쇼가 아닙니다. 지금 서명하고 물러나면 아무도 귀찮게 안 할 겁니다. 협박이냐?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문주는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글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문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지내온 김덕일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배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물러나면 이 나라 군납은 영원히 썩는다. 이문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3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거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차갑고 무서웠죠. 이문주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30년 전 함께 진실을 추적했던 동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구나. 혼잣말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증인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었죠. 이문주는 군납계약 해지 신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도 정의에 대한 믿음도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지만 적어도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문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김덕일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고 빨간 X가 그어진 사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벽 3시, 결국 이문주는 침실을 나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군납계약 장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죠. 30년 전 그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걸 끝까지 추적했어야 했는데 이문주는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만약 자신이 더 용감했다면, 더 끈질겼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 임종철 준장. 그는 생전에 국방부 감사실장을 지냈던 사람이었죠. 정직하고 원칙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이문주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웠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잣말이지만 마치 남편이 대답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죠. 은주야, 언젠가 그 장부가 다시 나타나면 내 손으로 끝을 내.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남편도 30년 전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감사실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문주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 낡은 검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메모들이었지만 중간에 덕일무역 관련 미제 사건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이문주는 그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남편이 감사실장 시절 덕일무역에 대해 조사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1993년 제17보급대대 화재 사건, 의도적 증거 인멸 의혹, 김덕일 도주 후 행방불명, 하지만 해외 계좌 지속 활동 확인, 조연수 중령, 당시 소위로 사건 관련자, 승진 과정 의심스러움, 덕일무역 거래처 명단, 국방부 내부 연결고리 존재. 이문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덕일무역 거래자 명단. 김덕일 대표, 조연수 당시 소위, 현재 중령, 박철민 국방부 조달청, 이성우 군수사령부, 최영수 감사실. 명단을 보는 순간 이문주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업체 비리가 아니라 국방부 내부의 조직적인 부패였던 것이죠. 그리고 명단 아래에는 남편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여전히 요직에 있음. 은주가 위험할 수 있음. 반드시 조심해야 함. 이문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걱정하며 이 모든 것을 조사해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 했던 말의 의미도 이제 명확해졌죠. 여보가 나한테 이걸 맡긴 거구나. 이문주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30년 전 미완의 정의를 완성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었거든요. 국방부 내부 깊숙이 뿌리를 내린 부패 세력이었습니다. 이문주는 다시 김덕일이 보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증인들이 하나 둘씩 제거된 것도 이제 이해가 됐죠. 이들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문주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문주는 직통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직접 연결되는 비상 연락망이었죠. 새벽 4시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이문주 소장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장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30년 전 덕일무역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 조직적 부패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런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문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문주에게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있던 거대한 악과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 것이죠. 이문주는 남편의 수첩과 덕일 무역 장부 사진을 함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낼 거야. 이문주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두려운 중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소장이었거든요. 새벽 6시 이문주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정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 30년 만에 진실과 마주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소장 계급장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의 새벽 통화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감사단, 헌병대, 군검찰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문주가 제출한 남편의 수첩과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 7시 정각, 제17보급대대 창고 앞에 검은 차량 3대가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감사단을 태운 첫 번째 차량, 헌병대를 태운 두 번째 차량, 그리고 군검찰을 태운 세 번째 차량이었죠. 이문주는 선두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지원 세력과 함께였죠. 조연수 중령이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연수 중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김덕일로부터 이문주가 굴복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을 텐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연수 중령, 덕일 무역과의 불법 계약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수사에 착수합니다. 감사단장이 수사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조연수 중령은 영장을 받아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늙은 여우가 정말로. 조연수 중령이 이문주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늙은 여우라는 말이 조롱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죠. 이 순간부터 덕일 무역과 귀 부대의 모든 거래는 무효입니다. 이문주는 담담하게 계약 해지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거든요. 조연수 중령은 명령서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연수 중령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그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당신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연수 중령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문주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조연수 중령, 30년 전 덕일 무역 불법 거래, 당시 소위로 근무하며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문주는 남편의 수첩에서 발견한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조연수 중령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조작된 거야. 조연수 중령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헌병대 대위가 수갑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당신, 종이나 뒤적거리는 노인이. 나는 종이로 너희의 거짓을 꿰뚫어 본 군인이다. 이문주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정의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연수 중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 순간 헌병대 대위가 조연수 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연수 중령, 군납계약 불법 체결, 증거인멸, 그리고 상관 모독 혐의로 구속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조용한 부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연수 중령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조연수 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거든요. 30년 전 그 화재도 당신들이 낸 거죠? 이문주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연수 중령은 고개를 돌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김덕일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도 조연수 중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주는 이미 김덕일의 행방도 파악하고 있었죠. 국정원과 합동 수사를 통해 그의 은신처를 찾아낸 상태였습니다. 감사단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조연수 중령이 숨겨놓은 서류들과 계약서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죠. 여기 숨겨진 금고가 있습니다. 감사관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창고 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진 지하 금고였죠. 그 안에는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장부 원본도 있습니다. 이문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30년 전 불타버렸다고 생각했던 원본 장부를 찾아낸 것이었거든요. 장부를 펼쳐보니 당시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덕일의 서명, 조연수의 확인 도장, 그리고 다른 공모자들의 사인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문주는 장부를 들고 조연수 중령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미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주변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조연수 중령의 부패를 알고 있었지만 감히 고발할 수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헌병대가 조연수 중령을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문주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젊은 감사관이 이문주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문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김덕일이라는 큰 물고기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배우를 잡아야죠. 이문주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간의 복수가 완성되려면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었거든요. 조연수 중령이 구속된 지 3일 후 드디어 김덕일 체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정원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로 그의 해외 은신처가 발각된 것이죠. 3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해온 그도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문주는 국방부 감사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미제 사건이 마침내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보고서에는 덕일무역의 조직적 비리부터 국방부 내부 공모자들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네요. 국방부 장관이 이문주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감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방 조달 시스템 전체가 대대적으로 개혁될 예정이었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이문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제17보급 대대에서는 새로운 부대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조연수 중령의 후임으로 온 새 부대장은 정직하고 원칙적인 군인이었죠. 이문주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 부대장이 이문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죠. 부대원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문주는 부대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죠. 병사들의 표정도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부대 창고 앞을 지나는데 한 이등병이 이문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네, 무슨 일입니까? 저희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등병이 정중하게 격려를 했습니다. 조연수 중령 시절 억압받던 병사들이 이제야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문주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30년간의 한이 완전히 풀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소장님 덕분에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등병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문주는 부대 창고에 남은 장부들이 모두 적법하게 정리되었는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30년 전 증거인멸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었죠. 오후 5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문주는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차에 올라 정문을 나서며 백미러로 제17보급 대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에서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문주는 남편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묘지였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여보, 당신이 맡긴 일 끝냈어요. 묘비 앞에 앉아 이문주는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수첩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실현했는지 말이죠.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네요. 이제 마음 놓고 쉬셔도 됩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국화꽃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묘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문주는 정복깃에 별 2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장까지 진급하는 데 걸린 3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이문주는 3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이야기를 적기 위해서였죠. 2025년 7월 2일, 30년간의 수건을 드디어 해결했다. 김떡일과 조연수가 모두 구속되었고 덕일 무역 비리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었다.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다. 일기를 쓰고 나서 이문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죠. 이 별은 장식이 아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명이다. 이문주는 정복을 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저녁 노을에 반짝였죠. 63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문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30년간의 한을 풀었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더 나은 군을 만드는 일에 헌신할 생각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젊은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과거에 늙은 여우라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창문 너머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깃발 아래서 맹세했던 충성과 정의를 드디어 실현한 것이었죠. 이문주는 새로운 감사 계획서를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경험과 신념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문주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이 말이 사무실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63세 늙은 여우가 아니라 30년간 정의를 지켜온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죠. 늦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